아버지 35살 때 내가 태어났다. 드디어 내가 태어났다. 1545년 음력으로 3월 8일이다. 요즘 사람들이 쓰는 양력으로 보면 4월 28일이다. 그런데 내가 태어난 시간이 새벽 1시라고 한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었는가? 사람들이 내가 나중에 그렇게 유명해질 줄 미리 알았단 말인가? 사람이 태어날 때는 누구나 똑같은 모습이 아니겠는가? 아버지는 나를 낳으실 때 나이가 35살이었다. 어머니는 31살이었다. 아버지의 이름은 이정, 어머니의 이름은 초계 변씨라 불리는 변덕현이다. 태어나니까 형이 2명 있었다. 맏형이 나보다 10살이 많았고 둘째 형이 3살 많았다. 맏형의 나이로 짐작해보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한 나이는 아버지가 24살, 어머니가 20살이 아닌가 싶다. 맏형의 이름은 희신이고 둘째 형의 이름은 요신이다. 나중에 동생인 우신까지 합하면 우리 형제는 모두 4명이다. 내 이름은 순신이라 지어졌다. 왜 순신인가? 어머니 변씨의 꿈속에 할아버지 이백록이 나타나 순신이라 하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로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증조할아버지인 이거라는 말도 있다. 누가 꿈속에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형제들의 이름이 중국 고대 성인인 복희, 제여, 제순, 대우, 임금의 이름을 순서대로 땄다는 것이다. 그래서 희신, 요신, 순신, 우신이다. 나를 보고 어떤 점쟁이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이 아이는 나이 50이 되면 북방에서 부어를 손에 쥐는 대장이 될 것이다. 물론 이 이야기는 꾸며진 것이겠지만 나중에 보니 거의 맞았다. 나는 50이 아니라 47살의 장군이 되었고 북방이 아니라 남쪽 바다에서 나라를 지켜냈다. 내가 태어난 곳은 서울의 마르네골이다. 한문으로 하면 건천동이다. 오늘날의 주소로 보면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8길 19 인현동 1가이다. 명보아트홀 앞에 가보면 내가 태어난 장소를 말해주는 생가비 표지석이 있다. 그런데 이 위치는 사실 내가 태어난 곳은 아니라고 한다. 약 5분 거리, 300m를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한다. 오늘날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 1가 31-2 신도빌딩이다. 이곳에 가면 충무공 이순신 생가터라는 안내판이 새겨져 있다. 내가 봐도 참 초라하다. 그런데 내가 오늘날 신도빌딩 바로 그 집에서 태어났다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겠는가? 단지 그 근처라고 대충 추정만 할 뿐 아니겠는가? 내가 태어난 곳을 생각해서인지 이곳 도로명이 마른네로이다. 당시 34호가 살았던 마른네골 즉 건천동에는 나보다 3살이 많은 류성룡이 있었고 5살이 많은 원균도 살았다. 나는 8살 때 소문난 악동이었다. 어렸을 때 나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했지만 내가 나중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대략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글판 충무공행장에는 내가 8살 때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 부끄러운 내용이지만 그대로 드러내 보기로 한다. 내가 8살이 되었을 때 원두밭에 갔다. 참외를 달라고 했는데 주인이 주지 않았다. 내가 돌아와서 말을 타고 참외밭으로 냅다 달려버렸다. 그랬더니 주인이 싹싹 빌기에 그만하였다. 그 후에 내가 가기만 하면 참외를 주었다. 8살에 말을 탔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참외를 안 준다고 참외밭을 갈아버렸으니 또 다른 이야기도 있다. 이웃집에 눈이 안 보이는 소경 아이가 있었다. 이 아이가 내게로 와서 하는 말이 누구 집에 동화를 많이 심었으니 가서 따오자는 것이다. 내가 그 소경 아이를 이끌고 두어 바퀴를 돌아 동화가 열려있는 집에 가는 척하고 도로 소경 아이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는 여기가 그 집이다 고 하고 그 아이를 지붕 위에 올렸다. 그리고 내가 동화를 다 딴 후에 그 아이를 버리고 먼저 돌아왔다. 나중에 소경 아이의 어머니가 동화를 따는 줄 알고 바쁘게 나와 보니까 자기 자식이 지붕 위에 오뚝하게 앉아 있었다. 허허, 이게 바로 내가 8살 때 한 짓이다. 개구쟁이를 넘어 악동이었다. 지금 생각해도 죄송하고 부끄럽다. 비록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나 때문에 고통받았던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 잘못했으면 용서를 비는 것이 당연하다. 강직한 집안의 가풍. 나는 덕수이 씨의 12대손이다. 덕수이 씨는 황해도 개풍이 본관이다. 덕수는 개풍의 옛 지명이다. 고려조에서 신호위 중랑장을 지낸 이돈수가 시조이다. 조선이 개국하여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자 덕수이 씨 집안도 서울로 이사왔다.
덕수이 씨 가문은 중종대에서 영조대에 이르기까지 근 300년간 명문 집안으로 가세를 이어왔다. 실제로 조선시대로만 보면 문과 급제자만 105명이 나왔고 정승이 7명, 대제학이 5명, 공신이 4명, 청백리가 2명이 나왔다. 얼마나 대단한 가문인지 알 수 있다. 후일 사람들은 이렇게 쟁쟁한 문 중에서 대표주자 2명을 뽑는다고 하면 이순신과 율곡 이이라고 말한다. 내가 볼 때 나의 5대조인 이변은 특출난 분이었다. 중국말에 능통해서 대명 외교의 큰일을 감당하였다. 그 공으로 성종 때 영중추 부사가 되었다. 이변은 성품이 매우 강직해서 부당한 진급에 대해서 직원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한다. 40년간 공직에 있으면서도 아주 검소하게 살았다고 한다. 이변의 장남이 효조였는데 그 효조의 아들이 바로 나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시는 이거이다. 이거는 정삼품인 병조참의를 지냈고 연산군이 세자 시절에 그를 가르친 스승이기도 하였다. 이거는 이변 못지않게 아주 강직한 성품을 가졌다. 이거가 암행어사로 활동할 때는 과천에서 현감 최급을 탐관오리로 잡아 올리기도 하였다. 이조정랑, 장령을 거치며 굽히지 않는 성품으로 엄정하게 공무를 처리하여 호랑이 장령이라 불렸다. 내 성격이 강직한 것도 이런 집안의 가풍을 이어받은 탓일 것이다. 역적 집안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을 역적 집안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역적 집안이 아니다. 역적 집안이라고 오해하게 된 문제의 발단은 할아버지 이백록 때문이다. 할아버지 때의 임금은 중종이다. 중종은 폭군 연산군을 몰아내고 임금이 된 사람이다. 그는 임금이 되자마자 7일 만에 왕비를 쫓아냈다. 훈구파의 압력 때문이다. 훈구파가 점점 세력을 더하자 이러한 훈구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조광조를 비롯한 살림 세력을 등용하였다. 그런데 살인파의 정책이 너무 급진적이고 과격하였다. 그래서 살인파를 제거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를 기묘사화라 불렀다. 그 과정에서 이백록이 연루되어 역적 집안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할아버지 이백록은 기묘사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실제로는 이렇다. 중종은 38년이나 임금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그가 1544년에 죽었다. 정확하게는 11월 29일이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대략 4개월 전이다. 이백록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내 아버지인 장남 이정, 그리고 둘째 이현, 그리고 막내 이귀였다. 그런데 하필 임금이 죽은 국상 때의 막내 이귀의 혼인 잔치를 벌인 것이다. 나라에 큰 결례를 범하였다고 해서 이백록은 파직을 당하고 노간에 기록되었다. 노간이 무엇인가? 관리의 범죄 사실을 기록한 장부이다. 노간에 기록이 되면 본인은 물론이고 후손까지 관리 임명에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백록의 손자인 나도 당연히 묵과에 지원할 수도 없고 더구나 장군은 꿈도 꾸지 못한다. 어쨌든 우리 집안이 역적 집안은 아니라는 것을 밝혀둔다. 졸지에 후손들의 앞길이 막히게 되자 아버지 이정과 어머니 촉의 변씨가 조정에 사면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때가 내가 태어난 후 1년이 지난 1546년 4월 6일이다. 명종이 중종의 뒤를 이어 막 임금이 된 때다. 다행히 부모님이 올린 상소가 받아들였던 것 같다. 정말 불행 중에 다행이다.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들었던 이백록 할아버지는 서울을 떠나 용인으로 거처를 옮겼다.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 있었을 것이다. 옮긴 장소는 지금의 광교산 위쪽에 있는 수지 고길이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정확히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모르나 내가 태어난 해 또는 그 다음 해로 추정되고 있다. 할아버지의 묘소는 지금 고길이에 있다. 화를 좋아했던 어린 시절. 내가 어릴 때 살았던 건천동은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원과 가까이 있었다. 그래서 군인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어깨 너머 많이 봤다. 마치 내가 군인이 된 듯 그들을 흉내내기도 하였다. 나의 어린 시절을 기록했던 유성룡의 징비록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온다. 이순신은 어린 시절부터 영특하고 활달하였다. 아이들과 놀 때는 나무를 깎아 만든 활을 항상 지닌 채 동네를 쏘다니다가 자신의 뜻에 거슬리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눈을 쏠 듯이 하였다. 나이 든 사람들도 이 같은 상황을 꺼려 이순신의 집 문 앞을 함부로 지나지 못하였다. 유성룡과 요신의 우정. 당시의 출세의 지름길은 열심히 유학을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하는 길이었다. 그래서 나도 형들과 함께 유학을 공부하였다.
특히 둘째 형 요시는 신동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공부를 잘하였다. 요시는 사대부의 자제를 교육시켰던 사학 중에 하나인 동학에서 공부를 하였다. 동학도 우리 집에서 멀지 않다. 이때 멀리 안동에서 올라온 류성룡이 동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류성룡은 안동에서 똑똑하기로 소문난 인재였다. 이때 류성룡의 나이는 나보다 3살이 많은 13살이었다. 마침 요신 형도 13살이었다. 그래서 류성룡과 요시는 금방 친해져 함께 어울렸다. 이런 관계로 류성룡은 자연스럽게 내가 어릴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후일, 내가 부산으로의 출정을 거부하는 일로 조정의 미움을 받을 때 류성룡이 선조의 하문에 답하는 내용이 나온다. 류성룡이 아뢰기를 신의 집이 이순신과 같은 동네에 있기 때문에 신이 이순신의 사람됨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류성룡이 묵었던 집은 건천동에 인접한 묵사동이다. 그러나 거의 같은 동네라 할 수 있다. 참고로 요시는 집안의 기대를 잔뜩 받으면서 공부하여 마침내 진시 시험에 합격했지만 몸이 약해서 1580년 1월 24일 38살로 생을 마감하였다. 어머니의 친정인 아산으로 이사. 우리 집이 서울을 떠나 아산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이때 내 나이는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보면 대략 10살이 지났을 때가 아닌가 싶다. 사람들은 묻는다. 왜 학군이 좋은 서울을 마다하고 굳이 시골 구석으로 내려갔느냐고. 그렇다. 그건 맞는 이야기다. 그때나 지금이나 자녀 교육이 우선이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인맥을 쌓아 출세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집을 옮긴다. 서울을 버리고 아산으로 온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 가장 큰 이유로는 무엇보다 가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더 이상 서울에서 버틸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 200록 때부터 가세는 기울어지기 시작하였다. 아버지 이정은 또 어떤가? 비록 종육품 하에 해당하는 창신교위라는 관직은 있었지만 사실상 벼슬자리에 나가지 않았다. 200녹 사건을 겪으면서 여러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 이대에 걸쳐 나라의 녹봉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난을 견뎌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에 내가 살고 있던 건천동 일대 그 바닥이 얼마나 좁은가.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1592년 초에 서울 인구가 대략 10만 명이다. 이때로부터 37년 전인 서울 인구는 얼마나 되겠는가. 서울에서도 건천동 일대는 어떤가. 그야말로 누구 집에 있는 숟가락 숫자도 뻔히 아는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그동안 명문 가문으로 이름을 떨쳐왔던 가문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여염집 안악을 비롯해서 소곤소곤 말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니 그 바닥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곤혹스러웠겠는가. 아마도 아산으로의 이사를 결심하게 된 것은 어머니 변씨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시에는 집안일을 하는 데는 남자보다 여자의 입김이 셌다. 아산은 어머니의 친정이다. 변씨 가문도 덕수이씨 가문에 못지않게 대단하였다. 변씨의 시조는 고려 성종 때 문화시중을 지낸 변정실이다. 본관을 초계로 하여 후손들이 그 계보를 잇고 있다. 그러다가 13세 손인 변자호에 이르러 아산 백암리에 정착하여 대대로 살고 있었다. 아산은 어머니 변씨의 친정에 있는 곳이고 이미 기반이 잡힌 집성촌을 이루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 집안은 아산에서도 백암리의 틀을 잡았다. 백암리는 오늘날 현충사가 위치하는 곳이다. 현충사의 주소는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이다.